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여러 단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과 무려 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연휴와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일요일이 됐습니다. 일요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찍어 놓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5월 2주차 주간 시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약간 미쳐 있습니다. 98년, 2008년 경제위기 때도 언론이 미쳐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다 분석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북한의 회장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공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죠. 엄청나게 확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마치 나팔수처럼 베껴서 무자비하게 언론에 내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세계 정치 경제 시황 지도입니다. 지금은 뭐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죠. 약간 그런 것이 좀 바뀐 점입니다. 자, 시장 컨틴전시 플랜은 이렇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클리 대시보드인데요. 야, 이것도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네요. 5월 3일 기준으로 작성했고요. 지금 호재 포인트를 보시면 북한 회장님 관련 악재가 해소됐습니다. 5월 1일 시공식에 참여했다라는 그 기사가 떴고요. 뭐 사진이 뜨고 이랬는데 합성이네 아니네 또 분분하다가 동영상이 뜨니까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 보인다. 저거 5월 1일 영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최근 영상인 것 같아요. 건재로 과시했고요. 사실 뭐 북한의 회장님께서 살아 계시고 죽어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럴 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뭐 북한은 우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존재죠. 하지만 투자자로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어느 정도 반길 만한 일입니다. 중국 양해가 개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5월 22일이죠. 경제 재개를 좀 일찍 했습니다. 중국은 일찍 매를 맞은 만큼 좀 빨리 풀었는데요. 이제 부양책을 발표해서 경제를 재가동할 준비를 하겠죠. 그건 중국 양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궁금하고요. 이 미중 무역 분쟁 페이즈 1 딜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것을 이행할지 좀 제대로 이행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타이밍에 이 팬데믹으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에 이제 정상화가 돼가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좀 태클을 걸어보고자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확산세가 둔화 중입니다. 현재 그 오른쪽에 팬데믹 이슈에도 보이시다시피 사망자 증가세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증가사는 뭐야? 각국 경제 재개가 시동 중입니다. 지금 미국 5번째 경기 부양책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위해서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제안했답니다.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가 긴급치료제 승인이 됐습니다. 미국 FDA 중증 입원 환자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이 됐고요. 지금 보니까 렘데시비르의 단가는 현재 단가는 약 $10 수준인데 실제 치료에 들어가면 거의 한 3,000불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은 또 단가가 낮아야지 치료제고 단가가 낮아야지 백신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맞을 수 있는 치료랑 백신 같은 거는 사실 보급화됐다고 보기 어렵겠죠. 악재 포인트를 보시면 두산이랑 이제 항공사 그 관련 거기다가 쌍용차도 있겠지만 채권단이 돈을 넣었습니다.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쯤에 언제였지? 5월 8일쯤일 거예요. 두산솔루스 매각 결정에 대한 재공시 일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시아나 인수를 HDC 현대산업개발이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딜을 치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저거 맛없겠다라고 버리는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변동폭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좀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재점화 우려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을 발표했죠. 이 중국이 원산지다.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테리프, 관세를 물려서 응징을 해야겠다. 우리는 이 빚진 걸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재개가 시작됐습니다. 이태리, 스페인, 이번엔 프랑스까지 재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추가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생겨야 됩니다. 이제 미국의 빵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지금 기술주 중심의 실적이 실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거기에 플러스 기술주의 대표주인 테슬라가 CEO인 일론 머스크가 스탁 프라이스 이즈 투 하이라고 해버렸습니다. IMO, in my opinion. 해킹이 아닌 것 같아요. 해킹이 아니고 실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주가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많아서 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그 환각 그걸 거하게 하시고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뭐 국내 관련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제 약간 청천벽력 같은 거죠. 한국 실업자 급증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최대 33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어요. 이런 것들은 악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피부에 와닿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와닿는 수치인 겁니다. 팬데믹 이슈는 지금 줄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세랑 그 다음에 사망자 수 증가세가 줄었습니다. 치료제 개발을 보시면 이제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미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북경대 그 연구소에서 임상 이상에 돌입했답니다. 치료제.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된 건 많이 없는데요. 셀트리온이 이제 질본이랑 개발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됐답니다. 이문메드는 이제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요. 부강약품은 인비트로가 효능 확인을 했답니다. 코미팜도 이제 뛰어들었는데요. 임상 이상 진행 중입니다. 백신 개발은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제 백신 개발에 $1빌리언 투자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릴 거예요. 이제 빨라야 올해 말 내년쯤에 나올 거다. 내년 하반기까지 보는 분들도 있어요. 자, 악재와 호재는 이제 추가된 게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입니다. 제가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북한 회장님 신변 이상에 대해서 여기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팬데믹에 대한 굿뉴스, 배드뉴스가 아니고 증시에 대한 배드뉴스, 굿뉴스로 계속 앞으로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재점화 우려가 악재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북한 회장님 신변 이상은 루머로 끝났습니다. 진짜 그 태모씨랑 지모씨는 진짜 언론이 미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아무런 여과 없이 CNN이랑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여론들은 그걸 막 베껴서 릴리즈하게 바쁘고 난리였어요. 근데 뭐 99%까지 확신한다더니 지금 뭐 이제는 뭐 아직 모른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현자 여러분들은 우리랑 같이 정신을 꼭 붙들어 매고 루머에 당하지 말자라고 으쌰으쌰 하고 있었는데, 댓글이나 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면 그런 루머에 놀래서 그 급하게 투매를 하신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지금 호재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호재로 보일 게 다 나와서 증시가 반등을 이룩한 거죠. 이렇게 되면 악재가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조정을 보여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루머는 사라졌지만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계속 경계감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올라가면 좋은 거지만 하락에 대한 경계심을 풀 필요는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대북주 정책주를 대응하고 있고요.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 그냥 제가 관심 종목을 꾸린 게 있는데, 그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냐면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닌데, 좀 정보 공유 차원에서 같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랜만에 관심 종목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쓰다 말았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이거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찾다가 몇 명하고 말았네요. 계속 막 언론에 나오는 이 증권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번에 팬데믹 사태로 증시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박제를 해놔야 돼요. 박제를 해놓고 이분들이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도록 제가 환경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트래킹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트래킹해서 계속 캡처를 해서 퍼다 나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겠죠. 함부로. 근데 제가 느낀 거지만 증권 관련 전문가들이 한 말을 제가 다 곱씹어서 읽어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이제 시기별로. 이 코스피 지수별로 다 찾아봤는데 진짜 공자할 맹자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허한 메아리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팬데믹 치료제가 나와야지 증시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양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 왔을 때 바닥에다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투매에 참여하지 마라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전문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염증을 느낍니다. 이제 저런 분들한테. 하긴 뭐 그렇게 증시 잘 알고 증시 바닥을 알아서 살 사람들 같았으면 저기서 일을 안 하고 있겠죠. 예, 외신입니다. IMF가 이제 에콰도르에 643 밀리언 달러의 구제금융을 승인했답니다. 그 외에 external partn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쟤들도 결국에는 또 자구책을 열겠죠. 근데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별 관계가 없으니까 좀 괜찮은데 우리랑 커플링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라고 하면 걔들도 자구책을 발행하겠죠. 그러면 구조 조정도 할 거고 그다음 허리띠도 졸라 맬 거고 이러면 우리가 수출에 타격을 입겠죠. 약간 그런 것들에 나비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볼 타이밍이 되긴 했어요. 그 다음에 다우가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나에 페이백하겠다는 위협에 좀 약간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좀 5월의 시작을 별로 안 좋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50빌리언 달러의 손실을 봤답니다. 그 투자 외에 다른 것들은 좀 성과가 좋았지만 투자한 종목들이 거의 50빌리언 달러의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7빌리언 달러, 거의 한 167조 정도 되죠. 이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답니다.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래요. 버핏 씨가 보통 이 현금이 증시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거의 틀린 적이 없는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거의 꼭지점일 때는 그 버핏의 현금 보유량이 최대였습니다. 예, 지금이 거의 최대라네요. 그럼 이게 지금 아직도 꼭지라는 건데 상당 꼭지요. 예, 애매하네요. 예, 언제 저 현금이 투입될지 궁금합니다. 뭐 저분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조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또 외신에 또 일면을 차지하네요. 예, 노스코리아의 회장님께서 프레지던트가 아니고 체어맨 킴께서 나타났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있네. 비료 공장에 완공식에 참석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UK가 항공 섹터의 전략적인 지원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각 나라의 항공 산업은 기간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미오나 공우나 무너지면 결국에는 외국 기업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약간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 비행기는 타야 되니까요. 내신입니다. 당국이 렘데시비르 효과가 입증되면 특례 수입 빠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주들이 요동칠 수 있겠네요. 또 전국 단타대회가 열릴 것 같은데 제가 또 아주 수줍게 도전장을 내밀겠습니다. 폭락 만회 중인 코스피가 더 오를까 내릴까라는 건데요. 제가 아까 그 증권 전문가들의 이때까지의 족적을 남기기 시작한 뉴스입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들 이때까지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고 완성되는 대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계속 퍼날라서 진짜 빅마우스들의 책임감을 높여야 됩니다. 전 저의 미약한 움직임이 그분들의 좀 책임감, 아무 말 대잔치나 하지 않도록 좀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개미들은 인버스에 몰리고 있답니다. 이제 하락할 거야 라고.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아이고 저 개미들도 불나방이네 라고 생각할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일 때부터 그 개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죠. 그러면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개미가 바닥을 맞췄어요. 지금 현재 단기 꼭지를 개미들이 베팅하고 있는데 이거라고 또 맞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약간 그런 거는 고려해야 돼요. 전문가들은 글쎄라고 하는데 전문가들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 바닥 못 맞췄잖아요. 계속 팔라고 현금화하라고 난리치더니 지금 그 월스트리트의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슬프다고 하죠. 이 랠리가 밉다라고 공식적으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유가 폭락, 사우디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답니다. 신용등급은 유지하면서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어요. 무디스는 약간 좀 어이없이 평가하는 거라고 제가 저번에 정리했죠. 예, 굳이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저렇게 했답니다. 2달 만에 박살난 개미들의 꿈, 개미지옥은 끝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언론은 개미를 약 올리기에 몰두하고 있죠? 되게 비아냥거리고
야, 개미들 주제에 약간 이런 식의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예, 자기들은 투자도 못하고 거기서 글이나 쓰고 있으면서 지금 막 전장에 뛰어들어서 총 쏘고 싸우고 있는 이 병사들에게 욕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예, 지금 현재 그 유가 ETF, ETN에 투자한 개미들이 박살났다라고 아주 그냥 쾌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나팔수들이 누구의 기사를 옮겼을까요? 그 결국엔 외국인 기관일 겁니다. 걔들이 개미가 돈 버는 꼴을 보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 태용호 씨랑 지성호 씨가 정말 진짜 석고 대제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 속단하지 맙시다. 아직 모릅니다. 나는 뭐 소신껏 얘기한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진짜 저 사람들 말 믿고 저 사람들의 저런 글들 때문에 발생한 루머들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에게 진짜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실 안타까움을 느껴요. 저는 이게 계속 루머라고 생각했고 실제 루머가 아닐지라도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라고 했는데 결과는 결국 아직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고 살고가 저랑 관계없어요. 사실 관계없는데 결국엔 증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이런 루머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한일 경제 전쟁은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아직은 이슈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지금 생기기 직전이에요. 관세가 발효되기 시작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는데요. 한국은 또 5월 5일에 쉽니다. 저도 5월 4일에 쉬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예,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제 예전보다 좋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증시에 좀 따뜻한 온기가 불어지겠죠. 근데 저는 5월은 좀 약간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승의 피로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도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보다는 조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해서 폭락이 아니고요. 약간 횡보 조정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사고 싶어서 눈이 새빨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 호재, 두 가지 호재에도 막 즉각 반응하는 장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긴 합니다. 지금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44로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예측치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 예측치는 그때 살모사 카멜레온처럼 움직이는 놈이기 때문에 왜 계속 살모사로 생각하지 제가.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가 없어요. 지금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옵니다. 실업률은 거의 뭐 극악이죠.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데 예, 증시가 좀 약간 좋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뭐 나쁘다고 볼 건 없어요. 항상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나면 바닥 찍었구나라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관망세, 경계세로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이거 추리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이 많더라고요. 한은이 10조 특별대출 시행일이 이제 5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나오는데요. 별로 안 좋게 나오겠죠. 그리고 5월 6일은 일정이 없습니다. 5월 6일은 아이폰 SE가 국내 출시를 합니다. 50만원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폰이 굉장히 싸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애플 관련주가 반등할 수 있겠죠.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나네요. 뭐 BH나 뭐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것들이 지금 추세가 좋습니다. 아이폰 SE 국내 출시를 발맞추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었겠죠. 이때 슈팅 피날레가 나오고 음봉이 그려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심하란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그 경쟁업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반사적으로 안 좋겠죠. 약간 그런 것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말해버렸다. 근데 말해도 관계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산업정책 간담회 개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겠죠. 뭐 치료제라든가 또는 뭐 R&D라든가 원격 제어,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진흥화 촉진 특별법 제정 착수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거나 지원이 강화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5월 7일에는 1분기 서비스업 생산 및 소비 판매 동향이 나오고요. 국토교통의 미래를 바꿀 20대 유망 기술을 발표 이런 것들 유망 기술에 꼽히면 또 관련주들이 요동을 치겠죠. 20대 유망 기술이 뭘까요? VR, AR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 지원으로 언택트 시대 선제 대응 추진 이런 것들은 예,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그 투자겠죠. 블록체인 공공 민간 프로젝트 사업 킥오프 개최 블록체인 관련주들 어쩔 수 없지만
가상화폐 관련주가 움직일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관계 없어요, 걔네. 없지만, 예, 일단은 뭐, 주식은 장사미사가 투자하고, 결국엔 이슈가 이슈를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5월 8일은 조국 전 장관 첫 공판일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홀딩하고 있는 정치 테마주가 조국 전 장관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치 테마에 그 변동성을 불어넣을 거예요. 20년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 이런 것들, EU와 포스트 팬데믹 통상 협력 방안 논의, 이런 것들 뭐 EU한테 우리가 뭐 진단 키트를 뭐 수출하겠다, 또는 뭐 치료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소부장 혁신랩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소부장 관련주가 생각보다 반등을 못했어요. 그리고 일본이랑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이 별로 안 좋겠죠. 하지만 소부장은 중장기로 계속 국가에서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저도 소부장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2차 회의 개최. 여기도 치료제 백신 관련주가 요동을 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정입니다. 일정은 좀 많습니다. 좀 이것도 좀 세밀하게 관찰해서 좀 정리했어요. 5월 22일에 중국 양해가 개최됩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페이즈 1 이행 여부 같은 게 여기서 나올 겁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일은 미국 임상 종량학회가 있습니다. 신라젠, 오스코텍, NK맥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임상 결과를 발표해요. 그 다음에 6월 3일, 8일, 6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있습니다. 율라라고 하죠.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작년에 삼바랑 셀트리온, 종근당이 여기서 수혜를 봤어요. 그 다음에 6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미국 바이오 전시회, 바이오 USA가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진행되는데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온라인 부스를 운영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월 22일부터 24일은 미국 아마케 2차, AACR이죠. 일정 정리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우존스랑 나스닥은 지금 주봉을 보시면 약간 묘지형 캔들이 떴죠. 뭐 캔들상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캔들상으로는 별로 안 좋은데 이것이 또 하락을 담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주 전에 저 롱바디 양봉이 나오기 전에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뭐 뚫고 올라가 버렸죠. 거래량은 좀 많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인 상승을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거래량만 보면.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나스닥은 근데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캔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캔들로 보입니다. 지금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피어오르면 진짜 그게 좀 확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 위험용이었으면 해요. 이유도 웃기잖아요. 이유도 중국 은혜 때문에 지금 팬데믹이 확산됐으니까 니네한테 테리프로 물리겠다. 이게 한 나라의 수장이 할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 지금 뭐 이보다 더할 나위 없었다라는 거죠. 2, 4, 6 거의 6주가 올랐습니다. 뭐 지난주 조정이야 뭐 의미 없는 거고 6주가 상승했어요. 6주가 진짜 이런 랠리가 있었나 싶습니다. 최근에. 아무튼 좋은 랠리였고요. 여기서 또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손해를 보셨던 분들은 지금 다 만회가 됐죠. 예, 그때 보자. 이때 투매 구간 때 투매를 참으신 분들은 이제는 본전이 왔죠. 그러니까 투매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파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계속 투매를 참으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투매를 참으셨으니까 이제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오르고 말고는 다음 문제고 투매를 참았던 거에 대한 이제 보상은 받아야겠죠. 꽤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결국엔 손해를 안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코스닥은 오히려 이득인 구간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다음 주는 지금 현재 코스피는 저항선에 걸려 있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iShares MSCI 코리아 ETF가 약간 선행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까지 떨어졌어요. 1800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산을 해보면. 왜냐면 환율도 좀 올랐어요. 약간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 코스닥은 사실 뭐 저항선이랄 게 없어요, 지금. 약간 하락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 그까지 왔는 거죠. 650에서 약간 이렇게 맞고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은 보시면 계속 공매도 상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매도 상환이 일어나고 있고 대차장고 상환도 일어나고 있고 신용장고가 너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는 보시다시피 거의 뭐 실종됐습니다. 근데 계속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공매도 계속 있어요. 지금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게 몇 개 있어요.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 상승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면서 공매도 잔고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면 아마 공매도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예, 공매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만약에 폭락을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폭락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폭락을 크게 하면 약간 역머리역경 올라가고 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통화가 계속 발행되고 있고 양적 그 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 자, 이건 고장난 시계. 이제 주요 재화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영상은 준비는 오래 걸리지만 좀 이 시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만큼 엑기스만 전달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달러 인덱스는 지금 현재 조정을 좀 크게 보였는데요. 지금 원달러로 보시면 약간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원달러가 조금 더 약합니다. 조금 더 약해요. 그래서 지금 밑꼬리를 좀 달고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진짜 원달러가 상승하면서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환경은 조성이 됐어요. 환경은 조성이 됐습니다. 위안은 계속 포치 상태인데요. 이제 중국이 경제를 재개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구매자 지수 같은 것도 좋아지면서 양회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 포치가 깨지겠죠. 예, 포치가 깨지겠죠. 원자재입니다. 지금 원자재는 살짝 반등했습니다. 유가는 저렇게 반등하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밑꼬리 저게 밑꼬리인지 아니면 그냥 그래픽 에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약간 망치형 캔들을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상한 망치라고 하긴 좀 뭐하고 저걸 뭐라고 해야 되죠? 실로폰 때리는 그 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발생하고 이제 진정한 망치형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는 계속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그 외의 그 산유국들이 실질적인 감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탄력 받았으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유가가 폭락할 만한 이유는 없죠.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되면 다시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블랙스완이고 대체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골드 컨트랙은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 맞는데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블랙스완으로 다가왔어요.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DI는 좀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선행하고 있다고 했죠. 선행하고 있는 반면에 하락 신호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2주 정도는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주 상승했잖아요. 6주 상승하고 2주 조정 보이면 그거 되게 양반입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나 TSMC가 나홀로 상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현재 본원 통화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업데이트 안 됐고요. M1 통화도 업데이트 안 되고 있습니다. M1 코리아도 업데이트 안 되고 있고요. 페드의 대차 대조표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상승했고요.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페드가. 10년물은 좀 약간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10년물과 2년물은 안정세, 10년물과 3개월물도 안정세. 리보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죠. 리보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서 좀 약간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드 스프레드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한 주가 짧았습니다. 짧았지만 고생하신 거는 변함이 없죠. 연휴는 잘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휴 동안은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뉴스나 한번 체크해 보면서 어떨까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동네 마실 정도 나가시고 코어에 좀 바람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광합성도 하셔야죠. 여기까지고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